조선 후기 순조 때의 정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순조는 제23대 왕이고요. 1800년부터 1834년까지 재위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순조 때는 효명세자가 1809년부터 1830년까지 대리청정을 했습니다. 이 대리청정은 왕 대신 세자가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효명세자가 여기 보시면 아주 효성이 지극하고 명민한 세자였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이때는 정제의 황금기고 정제사의 분기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효명세자 때에 정제 56종목 중에 약 23종목의 새로운 정제가 창작이 됐고요. 그리고 내용과 형식의 다양성이 확보되었습니다. 특히 1828년에 순원 황후의 사순 경축 진작이 아주 특별하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해 순조의 사순과 즉위 30주년 경축 진찬에 이런 다양한 정제들이 선보이게 됩니다. 1828년 순원 황후의 사순, 그러니까 40세 생일의 경축 진작을 보겠습니다. 4회에 걸쳐서 잔치가 이루어졌고요. 보시면 2월 12일에 대전 중궁전 진작이 있었고 여기서는 내연에서 무동정제를 연행을 했습니다. 주로 내연에서는 이제 주 왕실의 여인들을 위한 잔치이기 때문에 여악들, 여성 무용수들이 연행을 하는데요. 내연에서 무동정제를 보인 것들, 즉 남자 무용수가 공연을 한 게 매우 특이하고요. 그리고 동일한 정제를 2번 연속해서 연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명이 출연을 했는데 동일한 춤이더라도 무언의 구성은 달랐는데요. 그러니까 동일한 정제를 2번 연행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여성 무용수 대신 남성 무용수 그러니까 무동정제를 연행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6월 1일에는 연경당에서 또 진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달별로 텀을 두고 이렇게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새로 창작된 19종목의 정제가 이 순원 황후의 40세 탄신년에 연행이 됐고요. 6명의 무동이 총 23개의 정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체력적으로 6명이서 많은 공연을 했겠죠. 그래서 무동이 최다 횟수로 출연한 이 잔치가 바로 이 순원 황후의 사순 경축 진작입니다. 순조시대 정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제 정제의 등장인데요. 이 예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왕세자나 왕세손이 직접 지은 글이 바로 예제입니다. 그래서 예제에는 이 효명세자가 직접 20종의 이 정제의 창사를 악장을 만들었고요. 이 정제의 악장을 지은 이 왕세자는 효명세자가 조선 왕조를 통틀어 유일합니다. 이 효명세자가 만든 악장에 전하 김창하가 예제에 맞는 춤을 창작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나 이 왕세자가 아니고 왕이 창사를 지은 사례는 있었습니다. 영조가 하왕은의 그 악장을 조금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헌종도 향령을 만든 것을 사례는 있었지만 이렇게 왕세자가 직접 다 20종의 정제의 창사를 만든 것은 효명세자가 유일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왕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 목적성이 매우 뚜렷한 것이었습니다. 예약의 제도화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했더니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이 예제 정제를 볼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순조 이후 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향악과 당악의 구분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향악의 정제화, 향악정제의 당악화, 당악정제의 향악화. 그러니까 점점 두 향악정제와 당악정제가 서로 이렇게 스며들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순조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1828년 진작에서 향악정제와 당악정제의 구분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춤의 형식 또한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제, 정제, 20종목의 주제별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순조 이전의 정제를 재창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무고, 무예, 아박이고요. 그리고 순조 때에 새로 창작을 하고 후에 또 예제를 붙인 정제가 바로 가인전목당과 최화무입니다. 그리고 태평성대와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정제가 이렇게 6개가 있고요. 또 풍년을 기원하는 경풍도라는 정제도 창작이 됐습니다. 순조 시대에 창작된 정제 총 23종목의 이 시기별 분류를 보면요. 1828년에 19종목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1829년에 4종목, 사선무, 연백, 복지무, 장생, 보현지무, 제수창 이렇게 4종목이 182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중 20종목은 중국 문헌의 영향을 받아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진 정제고요. 사선무와 연백, 복지무와 첩승이라는 여기 첩승은 중국 문헌의 영향이 없었던 정제로 파악됩니다. 23종목이 이 효명세자에 의해서 정제가 만들어졌는데요. 대표적인 작품 하나 보고 가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춘행전이라는 작품인데요. 1828년 효명세자가 모친 순종숙 황후의 40세 탄신을 축하하기 위해 창작한 춤입니다. 그래서 1829년 순조의 40세와 즉위 30주년 경축 진찬에도 연희가 됐는데요. 여기서 이 춘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봄날의 꾀꼬리, 봄날의 꾀꼬리를 뜻하고요. 그러니까 이른 봄날 아침에 효명세자가 딱 눈을 떠나서 밖을 나왔는데 나무 가지에 노래하는 꾀꼬리의 자태를 보고 이것을 춤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춘행전입니다. 근데 이 춘행전의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궁중 정제가 군무예요. 혼자 추는 춤이 거의 없는데 무산향과 바로 이 춘행전 2개만 유일한 동무입니다. 혼자 추는 춤인 거죠. 무복을 보시면 꾀꼬리를 상징하는 노란색의 앵삼과 화관 그리고 오색 한삼을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게 조선의 마지막 무동인 김천흥 선생님이 입으셨던 이 춘행전 의상인데요. 이렇게 꾀꼬리를 상징하는 노란색 앵삼과 오색 한삼을 끼고 춤을 추는 것이 바로 이 춘행전입니다. 그리고 그냥 무대 바닥에서 추는 것이 아니고 약 180cm 6자 길이의 화문석 위에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돗자리 딱 화문석 안에서 그 안에서만 춤을 춰야 되는 게 바로 이 춘행전인 것이죠. 그리고 다른 궁중 정제에는 춤 사위가 많지 않습니다. 좀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우아하고 고와하게 춤을 추는데 이 춘행전에는 춤 사위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 화전태, 꽃 앞에 서 있는 태도, 그리고 낙화유수, 꽃이 활활 흩날리고 물이 흐르는 것 같은 동작, 그리고 비금사, 금모래가 날리듯이 이렇게 이 정제의 춤사위를 지금 이 춤사위의 이름들인데요. 이 이름들만 보면 이 동작을 어떻게 추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동작인지 좀 이렇게 바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외국 무용 같은 경우는 그 동작의 이름에서 어떤 동작인지 뛰는 동작인지 도는 동작인지 딱 그게 명칭이 명확한데 우리 이 궁중 정제에서의 춤사위의 명칭은 매우 철학적이고 또 그래서 이 제목을 이 명칭을 보아서는 어떤 동작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고종대, 제26대 고종대의 정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종대의 이 5 종류의 연향의 의뢰 기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선시대 말기에 어떤 정제가 이어졌는지 어떻게 정제가 연행이 됐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4개의 의궤 기록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모두 내연이었다는 것, 궁중의 여인들을 위한 잔치
였기 때문에 공연도 여성인 모두 여성무용수, 여령이 담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신정왕후 서거 이후에 연향의 주인공이 이제 고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신정왕후가 살아있을 때는 이 왕후를 위한 내연이었는데요. 이제 순정왕후가 돌아가시고 이제 고종이 이 연향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바로 임진년 1892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외진찬, 외연으로 바뀌면서 무동정제가 등장을 하고요. 사신들이 오거나 아니면 신하들이 오는 잔치에서는 남악이 이제 공연을 했죠. 그리고 내진찬, 내연에는 여령정제, 이 모두 남악과 여악이 모두 진행된 것이 바로 이 1892년의 진찬입니다. 그리고 정제의 규모가 커지고요. 이 종목과 이 출연진의 숫자가 많아진 것이 이 임진년의 진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동정제를 보면요. 총 28명의 무동이 18종목을 연행을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당학정제가 공연이 됐고요. 여령정제는 69명이 20종목을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고종시대 정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 수도 부근의 기녀, 즉 경기라고 하는데요. 경기도의 기녀, 수도 부근의 기녀라고 해서 경기라고 하는데 이 경기의 비중이 높아지고요. 왜냐하면 이 다른 지방에서 선상기들을 모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수도 부근의 기녀들을 많이 활용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지방의 사자무, 항장무가 궁중으로 유입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향의 주체와 즉 이 공연자, 내연이면 여령이 주고 외연이면 무동이 공연을 했던 이런 성격에 따라서 정제 악장이, 그러니까 가사가 변한 거죠. 그리고 이 역대 정제들을 집대성해서 이 외연이 확장된 시기가 바로 이 고종 시기의 정제의 특징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유교, 불교, 도교적인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또 형식은 동무, 군무 모두 가지고 있고 이 지역의 지방 교방에서 인기 있었던 인기 정제들이 다 서울로 올라와서 궁중에서도 연행이 됐다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종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정제무도 홀기라는 무보를 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정제의 절차를 기록한 무보인데요. 이 무보가 너무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의 정제가 현재까지 보존되고 연행되고 있을 수 있었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게 다 모두 글로 이렇게 기록이 돼서요. 비디오처럼 어떻게 동작이 넘어갔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정제를 복원하는데 큰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낙화유수라던가 그리고 아까 보셨죠? 비금사, 그 금모래가 날리듯이 잠시 보여드리면 비금사는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건데 발에 모래가 이렇게 찰랑찰랑 스치듯이 금모래가 날리는 느낌으로 걷는 동작이 바로 이 비금사 동작입니다.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이 정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성입니다. 왕조의 정당성을 예와 악으로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조선 초기에 이런 조선 왕조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몽금척, 수보록, 인조울, 복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연희성과 예술성, 연희적인 측면, 포구락, 공 던지는 것도 있었고요. 또 배에서 노는 선유락, 무고, 건무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시대성과 현장성입니다. 이게 전통이라고 하고 또 정제, 궁중무용이라고 해서 항시 똑같이 했던 것이 아니라요. 당시 잔치의 특징이나 또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서 조금씩 춤을 수정하거나 새로 창작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방에 인기 있는 춤들도 모두 수용을 해서 이
레파토리가 점점 확장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양의 주체, 그리고 왕을 위한 잔치인지 또 대왕 대비마마를 위한 잔치인지 이렇게 연양의 주체,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공연자도 바뀌고요. 그리고 또 정제의 악장을, 가사를 수정하는 이런 동시대성과 현장성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선시대 정제의 특징입니다.